자, 살아가면서 소송을 안 당하면 좋지만 뜻하지 않게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민사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장을 받았을 때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써야 한다. 이런 상식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상담하러 많이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장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받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겠죠. 이 안에 완성된 고도의 전략적인 답변서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면 선임 절차와 답변서 제출까지 30일은 매우 촉박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느라고 좀 신중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자, 피고가 해야 되는 게 이 민사소송법 256조에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의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한 걸로 보고 원고 승소 바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보세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필요한 건 다툴 때죠.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출하는 즉 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답변서에는 이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뭐죠? 다툰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사건을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원고 청구를 그냥 인정해서 빨리 진행을 할 사건인지 아니면 치열하게 다퉈서 증인신문도 하고 변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지 분류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답변서에서는 그 정도만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30일 안에 다툰다는 내용만 써서 제출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변론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저 30일만 지키면 그 다음은 특별한 시간 제한이 없어요. 법원이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해줍니다. 상당한 시간이 확보되고 그 확보된 시간 안에 충분한 상담, 그다음에 전략 수립,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 소장을 받으면 형식적 답변서를 먼저 30일 안에 제출하고 그 뒤에 확보된 시간 동안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준비 서면이라는 명칭으로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통상적인 진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지금 작성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문서 제목은 답변서입니다. 소장에 사건 번호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원고, 소 제기한 사람. 그다음 통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장에 보면 청구 취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응해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기각한다.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자, 이 부분이 형식적 답변서와 실질적 답변서가 다른 겁니다. 다툰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반박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 받아서 제가 정신이 없으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날짜 쓰고 도장을 찍으시고 이게 답니다. 다 썼습니다. 만약에 전자소송으로 할 때는 형식은 다 있어요. 이 내용만 적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를 위해서 한번 작성을 해본 겁니다. 자, 소장을 받았을 때는 완벽한 형태의 답변서를 쓸 필요는 없다. 내가 이 사건을 다툽니다 라는 정도의 의사표시. 그래서 형식적 답변서라는 걸 제출하면서 그 30일을 일단 준수해 놓고 천천히 신중하게 실질적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